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역시 수급과 수급에 따른 그 장세와 그다음에 종목에 따른 장세. 그러니까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죠. 그 장중에는 좀 괜찮았지만 그 오후로 갈수록 그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점점 거세지면서 결국 그 강보합권으로 장을 마감했어요. 하락으로 밀리기도 했었지만 막판에 그래도 이제 개인의 매수가 조금 더 강해서 다시 상승으로 장을 마감을 시켰지만 좀 불안불안했죠. 코스닥은 반면에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를 이어가면서 지금 상승으로 또 전환을 했어요. 코스닥이 1000 넘은 이후에 하루인가 빼고 지금 계속 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7.84포인트 상승한 1029.46 이 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뭐 코스피는 강보합이고요. 뭐 코스닥도 보합권이긴 한데 이제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나은 흐름을 보였죠. 보시다시피 이제 외국인이 이제 그 오후 들어서 뭐 매도세를 이제 엄청 늘리면서 3,076억 원을 매도를 했어요. 기간도 장중에 뭐 플러스 거의 플러스권에서 움직이다가 외국인의 매도세가 커지자 같이 이제 매도에 나서 가지고 1144억 원 매도했습니다. 개인은 한 4천억 정도 매수해가지고 지수를 방어했죠. 반면에 코스닥은 외국인이 917억, 기관이 한 600억 정도 매수해가지고 개인의 차익 실현 매물 1106억 원 정도를 다 받아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오늘 뭐 양시장 모두 이제 뭐 상승과 하락이 비슷하게 이제 흐름을 이어갔어요. 오늘 뭐 이렇게 장에 전반적으로 큰 특징할 만한 이슈는 없어요. 오늘 또 역시 그 제약 바이오주들,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반도체, 반도체 종목이 좀 상승세를 보였어요. 반도체 종목들은 뭐 일단 뭐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 반도체 굴기를 서로가 이제 자기네 국가들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지금 치열하게 이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이제 그 중국 그 업체들을 굉장히 압박을 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좀 수혜를 보죠. 특히 이제 반도체 소부장 이런 종목들. 뭐 유럽도 이제 지금 거기에 가세해가지고 유럽도 이제 그 반도체 유럽의 생산 기지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이제 그 움직임이 좀 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반적으로 이제 그 대만, 우리나라, 일본 뭐 이런 업체, 이런 국가들이 이제 반도체 이제 뭐 생산에 어떤 주도권을 잡고 있는데, 물론 미국도 있죠. 여전히 있지만 이제 점점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거 올해,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 반도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이 이제 딸리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죠. 일단 뭐, 대부분의 이제 첨단 산업에 들어가는 반도체, 자동차에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하여튼 모든 요즘에 나오는 모든 기계에는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다 들어간단 말이죠. 거기다가 이제 그 군사 무기에서도 이제 점점 전자화돼 가면서 이 반도체가 굉장히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만약에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 유사시에 이제 그 뭐 하여튼 뭐 나라가 마비될 수가 있을 그 정도로 굉장히 좀 중요한 반도체가 하나의 자원으로 이제 자리매김하는 그 무기화될 수 있는 반도체 자체가 이런 이제 시대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요번에 깨달았죠. 미국하고. 그래서 바이든 정부도 그렇고 이제 중국도 이제 그 반도체의 중요성을 깨달아 가지고 이제 굉장히 국가적으로 이제 활성화하고 굉장히 그 뭐랄까 그 기업체들을 독려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산업을 키우다가 이제 그 미국하고에 부딪혀가지고 미국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반도체를 비롯하고 통신 이런 쪽에서 이제 계속 그 업체들을 중국 업체들을 압박을 가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상황이 점점 격화되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그 기대감 때문에 어떤 미국에서의 반도체 생산 시설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 또 유럽에서도 이제 그렇고 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 업체들에 비해서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그 소부장 업체들이 이제 수혜를 많이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도체 생산 업체 말고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좀 최근에 좀 많이 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고 또 이제 코로나가 이제 다시 확산되면서 이 백신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진단 키트 관리라든가 아니면 뭐 바이오 벤처 업체들의 뭐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임상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몰리면서 지난주부터 이제 그 4월 들어서 3월 말부터 제약 바이오 그러니까 헬스케어 업종들이 좀 상승을 이어가지만 지난주부터는 좀 업종이 그 좀 주도권을 잡았죠, 증시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지금 특히 이제 뭐 백신과 관련된 CMO 업체들, 진단 키트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좀 폭발적으로 지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그 말고 이제 바이오 벤처는 아니지만 그 코로나 뭐 치료제, 백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은 뭐 여러 가지 항암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임상 결과들이 뭐 임상과 관련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좀 전반적으로 이제 그 헬스케어 업종이 좀 코스닥의 장을 이끌어가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였어요. 자, 나머지는 이제 그냥 종목 장세죠. 말 그대로 실적 장세, 종목 장세.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 향상이 기대되거나 아니면 뭐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고 이런 종목들이 여전히 좀 장을 주도하면서 많이 오르는 그런 종목으로 좀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수급, 뭐 코스피는 보시다시피 이제 수급에 의해 가지고 종목들이 이제 하락과 상승을 이제 반복하다가 결국은 이제 뭐 오늘 장중에 고점 대비해 가지고 많이 다운됐죠, 그죠? 여러분 보이시면 그죠? 네, 고점 대비해 가지고 많이 다운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특별한 재료가 없거나 특별한 실적이 안 없거나 아니면 뭐 오늘 그 이슈가 된 반도체라든가 뭐 그다음에 뭐 헬스케어 이런 업종의 종목이 아닌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좀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가 하락으로 전환하는 종목들 혹은 상승폭을 많이 줄인 종목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수급이 꼬인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해가지고 수급이 꼬이는 종목들은 이제 어떤 특별한 이슈가 없거나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종목들 중에서 이제 수급이 꼬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이제 좀 그런 종목들은 좀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한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 장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흐름은 뭐 그래서 그렇게 끝났고요. 대외적인 변수들을 보면은 이제 중국 시장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이제 되살아나가지고 좀 소비가 회복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뭐 그래서 이제 그 중국 관련 종목들이 조금 흐름이 조금 좋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뭐 관심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금호석유화학. 네, 금호석유화학이 이제 리포터도 이제 며칠 전에 굉장히 좋은 리포트 나왔죠.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목표 주가를 한 50만 원대로 잡았던 것 같은데 제가 며칠 전에 본 것 같은데 뭐 목표 주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기억이 안 나지만 지금 대비해 가지고 굉장히 높은 목표 주가를 설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이제 관련 리포트가 나온 것 같은데 뭐 분기 매출 1조 클럽에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1분기 실적 굉장히 기대된다 이런 이제
리포터가 나온 것 같아요. 아, 리포터가 아니네요. 리포터가 아니고 이제 FN 가이드에서 이제 나온 그 이야기인데, 올해 1분기 이제 매출 추정치가 이제 전년 대비하고 한 33% 정도 증가한 1조 6천억 원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기 매출로 봤을 때는 1조를 훌쩍 뛰어넘는 이런 이제 호실적의 어떤 매출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영업이익도 이제 한 200% 넘게 상승 늘어나가지고 한 4,50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뭐 이런 정도니까 이제 이 기대감이 이제 뭐 반영이 돼가지고 오늘 주가가 한 6% 정도 상승한 26만 5천 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뭐 지난 주총에서 이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경영권 분쟁에서 이제 현재 박창구 회장이 측이 이제 압승을 거두면서 이제 좀 안정적인 경영 흐름을 이제 보다 확고히 된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이 금호석유 화학에 라텍스를 비롯해가지고 다양한 사업군들이 골고루 이제 고성장해가지고, 금호석유 화학뿐만이 아니죠. 이번에 이제 1분기에는 뭐 효성도 그렇고 이 화학그룹 롯데도 그렇고 이제 화학업체들이 어떤 실적들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효성도 그렇고 롯데도 이제 최근에 지난주 후반부터 롯데 그 화학업체가 좀 기대감을 반영해가지고 상승하기 시작했죠. 뭐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이 그 금호석유 화학에 대해서 이제 그 굉장히 좀 좋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좀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 이제 그 실적 발표할 때까지 아마 좀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어쨌거나 한 6% 정도 많이 올라서 26만 5천 원에 장을 마감했어요. 자, 그러면 SK이노베이션은 이제 좀 LG 화학하고의 이제 그 합의금 타결한 이후에 이제 뭐 한 2, 3일 폭등을 했다가 그다음부터 이제 약간 그 보합권 내지, 오늘은 좀 살짝 조정을 받았죠. 오늘도 장중에는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는데 이제 오후 들어서 좀 꽤 빠져가지고 4,500원 하락한 가격에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SK이노베이션이 또 오늘 또 그게 있었죠. 그 5월에 공매도가 시작되면은 그 공매도주 타깃이 될 종목 이렇게 몇 개 뽑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SK이노베이션이 되면서 좀 주가에 또 영향을 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은 이제 그 전기차 배터리 업체에서 중에서 SK이노베이션이 좀 좋은 소식도 있죠. 그 현대차하고 이제 새로운 배터리를 좀 공동으로 개발하는 부분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공매도가 이제 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공매도 영향을 받으면은 주가가 이제 좀 상승을 하기가 어렵겠지만, 일단 이제 이 업체가 이제 모멘텀을 계속 만들어낸다면은, 좋은 모멘텀을 실적을 좋게 내고 이러면 이제 아무래도 그 공매도 세력들이 좀 버티기가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오히려 역공을 맞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또 그리고 또 SK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좀 좋지 않죠, 그죠?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데브 시스터즈도 이제 뭐 한 13만 원 언저리에서 요 게임주죠, 그죠? 쿠키런 킹덤, 그죠? 쿠키런 킹덤 13만 원 언저리에서 지금 주가 흐름이 좀 경직성을 보이고 있어요. 이걸 지지 기반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다시 빠질 것인가 하는 부분은 쿠키런 킹덤이 이제 얼마나 지속적으로 인기가 계속 이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녹십자 랩셀은 오늘 뭐 그 백신과 관련된 콜드케인 그 테마의 한 업체로서 이제 지금 오늘 한 7% 정도, 한 7,700원 정도 올랐는데, 그리고 또 이제 녹십자 그룹들이 오늘 그 모더나, 미국의 이제 2대 백신 업체인 그 파이자하고 모더나 중에서, 모더나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제 한국에 이제 지사를 설립하겠다, 법인을 설립하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모더나 뭐 여러 가지 대신 절차를 밟아주고 있는, 생산도 CMO로 생산을 하게 또 하는 그 녹십자가 이제 그 기대감에 좀 급등해가지고 녹십자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녹십자 랩셀도 이제 그 영향도 같이 받아서 오늘 한 7% 정도 상승한 12만 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녹십자 랩셀이 이제 종고점이 예전에 기술 수출했을 때 받은 종고점이 얼마였나요?
15만 원, 15만 700원이네요. 그죠? 네. 15만 700원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지켜보도록 하죠. LG전자는 뭐, 이제, 그, 기대, 1분기 실적이 잘 나왔고, 그리고 이제 LG전자 뭐, 지금 추진하는 사업, 애플 뭐, 협력 자율주행차, 전기차,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작업이, 이제 이루어지는 작업이 이제, 뭐, 이제 곧 수개월 후에 진행될 것 같은데, 그 이제 기대감이 이제 계속 반영이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일단은 LG 전자에서 이제 뭐 어떻게 좀 고지덩이 같은 MC 사업부가 정리가 되는 걸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일제 이제 LG 전자는 새로운 모멘텀을 계속 만들어내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좀 주가가 계속 신압으로 우상향 곡선을 걸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거 14만 원, 15만 원 그때 이제 2배 간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이제 한 2만 원 정도 치고 올라왔네요. 뭐 삼성전자하고 뭐 하이닉스는 여전히 반도체에 대한 그런, 뭐 내년에 이제 슈퍼사이클 뭐 기대감이 나오긴 하지만, 뭐 아직은 이제 좀 본격화되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매드 팩토는 이제 수급이 꼬여가지고 이게 뭐 저기 추가 상장도 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수급이 그때부터 이제 추가 상장되면서부터 수급이 꼬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며칠째 지금 계속 흐름이 안 좋습니다. 물론 뭐 떨어지는 폭은 점점 줄어들고는 있어요. 예를 보면 처음에 3,600원부터 하고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금액이 이제 떨어지는 가격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오늘 매매 주차를 한번 볼까요? 뭐 매매 주차 뭐 역시 뭐 외국인하고 외국인이 계속 이제 던졌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좀 기대할 만한 거는 이제 기관이 매수에 들어갔다는 거, 이게 좀 기대할 만한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반면에 이제 외국인의 매도는 점점 줄어들고, 네, 이렇게 된다면은 아마 내일쯤에는 좀 수급이 조금 거의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투자 주체들의 움직임 봤을 때 그럴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자, 롯데 정밀 화학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화학주들이 좀 실적이 좋아지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리포터 나왔고, 그래갖고 지난주 뭐 이제 꽤 많이 올랐었죠. 지난주 금요일 날. 그래서 이제 오늘 이틀 연속으로 한 14% 정도 상승으로 마감했어요. 뭐 지난주 금요일 날뭐 저평가됐다 뭐 이런 이제 리포터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뭐 오늘 또 이제 그게 이어져 가지고 이제 셀룰로스의 테러 과도한 저평가다 이라고 목표가 유지라고 이제 뭐 금요일 나온 리포터 그거죠. 뭐 실제 실적에 비해서 좀 주가가 많이 저평가돼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리포트 때문에 뭐 한 7,000원 정도 올랐었던 거죠. 자, 휴원스 글로벌 또 이제 뭐 러시아 백신 CMO 컨소시엄 이제 주도 업체로서 이제 금요일날 많이 올랐는데, 오늘 또 이제 오늘도 장 초반에는 꽤 많이 올랐었죠. 그죠? 근데 이제 뭐 줄줄 흘러내려가지고 한 15% 정도 올랐었는데, 줄줄 흘러내려가지고 이제 1%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뭐 효성 3인방 중에서 이제 효성 화학이 1분기 좋은 실적이 기대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영업 전망치 여기 어디서 나왔나요? 네, 대신증권에서 나왔네요. 대신증권에서 이제 효성 화학이 전분기 대비해가지고 한 200% 정도 증가한 영업이익을 거둘 것이다. 이제 이런 분석을 내놨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도 이제 한 50만 원 정도로 이제 대폭 올렸네요. 뭐 그래갖고 지금 32만 4천 원이니까 아직 목표 주가 되려면 아직 뭐 한 10만 원, 한 거의 20만 원 가까이 아직 더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효성화학이 오늘 한 7% 넘게 올라서 22,500원 상승한 32만 4,500원에 장을 마감했어요. 뭐 이거 역시 마찬가지죠. 이제 화학업체로서 이제 실적들이 뭐 전반적으로 이제 화학업체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 좋으니까 이제 여기 이 대신증권이 여러 가지 뭐 이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들에 대해서 어떤 뭐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경기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다.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그 기대감 때문에 이 주가가 좀 많이 상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만 원 목표가면은 뭐 이게 목표가가 두 배나 올렸네요. 목표가를 그죠? 그러니까 목표가를 두 배 올렸다는 거는 목표가를 25만 원 정도 잡았다가 요번에 이제 50만 원 올렸다는 얘기인가요? 하여간 뭐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오늘 이제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오늘 좋은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선취매할 수 있으면 선취매하라 이렇게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었는데 역시 이제 뭐 그런 종목들이 하나하나 좀 좋은 흐름을 보여가고 있어요. 오늘 효성 첨단 소재는 반면에 좀 효성 TNC하고 그동안에 이제 지난주 급등했던 효성 첨단 소재, 효성 TNC는 오늘 1%대 조정을 좀 보였고요. 자, ST팜 또 이제 그 뭐야 8월에 대규모 그 백신을 우리 국내에서 생산한다는 그 업체가 어딘지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거론되는 업체 중에 하나인데 ST팜이 거기서 이제 뭐 한 오늘 또 총 초반에는 꽤 많이 올랐었죠. 네, 한 10% 넘게 올랐었는데 이제 줄줄 흘러 내려가지고 결국은 1%대 상승으로 마감했어요. 네, ST팜이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좀 상승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ST팜 측에서는 계속 그래요. 우리가 이제 물론 그 mRNA 쪽에서 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관련된 백신을 이제 그 상품화할 때까지의 어떤 전 공정을 준비해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시장에서는 계속 뭐 이제 그 업체 그 후보군 중에 하나로 이제 올려놓고 있어가지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또 큰 폭으로 상승했고 오늘 또 이제 좀 한 1%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엔지캠 생명과학도 이제 여전히 좋은 모멘텀으로 이제 상승 흐름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고요. 굉장히 매수세가 강한 거죠. 오늘 또 사실은 장중에 하락 흐름을 보여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막판에 다시 이제 오후 들어서 이제 그 플러스로 전환해가지고 소폭이지만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 이 업체가 종목이 굉장히 강한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레고캠도 이제 뭐 오늘 뭐 한 5% 정도 상승한 3,000원 상승한 가격에 이제 62,200원에 이제 마감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흐름이 좀 그렇게 나쁘진 않죠. 그죠? 네. 뭐 이게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다 이제 흐름이 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훈풍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런 일반적으로 오늘 최근에 제약 바이오 이쪽 분야의 업종들이 좀 그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재료들도 이제 그 계속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네, 악재가 없으면. 자, 반면에 이제 메디톡스 같은 거는 이제 오히려 좀 하락을 했네요. 메디톡스가 뭐 최근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했는데, 메디톡스가 이제 뭐, 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이제 시장 점유율도 많이 떨어졌죠. 그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 뭐 선두권도 지금 놓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치고 올라오는 업종들도 많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휴젤이 지금 1등이고, 그다음에 뭐 대웅제약 나보타, 그다음에 밑에 또 막 그 최근에 뭐 슈원스 글로벌, 뭐 그다음에 뭐 이런 이제 그 종근당 뭐 이런 이제 그 쟁쟁한 업체들이 막 그 군웅할 것식으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 메디톡스가 너무 이렇게 그 분쟁을 하면서 대웅제약하고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상처를 많이 입어가지고 이제 에너지가 많이 소진이 됐죠, 그죠? 그러니까 매출도 뚝 떨어졌고, 갖고 뭐 증자도 하고 이랬지만 이게 좀 그래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19만 2,900원 이 가격대에 버티는 것도 굉장한,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좀 왕년에 좀 잘 나가던 70만 대까지 갔던 그런 저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대도 유지하는 거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제 빠지느냐 다시 치고 올라가냐 하는 부분은 메디톡스한테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메디톡스가 얼마나 빨리 그 이제 전열을 재정비해 가지고 다시 이제 뭐 좀 경영에 박차를 가가지고 좀 좋은 실적을 올리고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다른 업체들한테 이제 시장 점유율을 더 뺏겨가지고 무너지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 아주 시기라고 보여져요. 왕년에 뭐 한 가닥 했다 해가지고 앞으로도 한 가닥 계속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시장에서 경쟁하는 업체들이
만만한 업체들이 아니고 아주 쟁쟁한 업체들이란 말이죠. 기존에 아주 제약 시장에서 좀 잘 나가던 업체들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주 메디톡스로서는 지금 뭐 아주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는 그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뭐 투자 주체들 한번 보면은, 네, 지금 뭐 외국인하고 기관은 이제 뭐 소폭이지만 매수를 했지만 개미들이 오늘 좀 많이 팔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좀 물량이 나왔네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기대감 때문에 오늘 장중에 꽤 많이 올랐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오늘 4% 정도 올랐었던 것 같은데, 뭐 지금보다 86만 7천까지 올랐었단 말이죠. 그리고 3만 원 장중 고점보다 한 3만 원 정도 또 떨어졌네요. 이거 아마 차익 실현 매물 나온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신풍계약. 네, 신풍계약은 오늘 이게 이제 그 오른 이유가 오늘 임상 이상 그 환자 마지막 환자까지 이제 그 종료가 됐다, 이제 그 뉴스가 떴단 말이죠. 근데 이게 뭐 임상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왔다 뭐 이런 뉴스도 아닌데, 그냥 임상 이상이 마쳤다 뭐 이 뉴스 가지고 이제 이렇게 올랐어요. 12% 11,200원.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나라 한국 치료제 중에서 이제 지금 뭐 지금 셀트리온 혼자만 이제 지금 많이 나왔던 상품화 승인이 됐단 말이죠. 이거 이제 뭐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이상 정도에서 이상, 오늘 어젠가 오늘 종군당 오늘인가 그 종군당 그 삼상 이제 승인 들어갔고, 뭐 그 정도인데, 이제 종군당도 사실은 뭐 삼상 승인 들어갔어도 이제 이렇게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크게 안 올랐거든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뭐 이상 완료했다는 게 삼상 들어간 것도 이렇게 안 올랐는데 이상 들어간 게 뭐 이렇게 올랐다. 이거는 좀 뭐랄까, 이게 결국은 뭐 이제 신품 계약이 이제 그동안에 9,000원대부터 급등했던 뭐 한 20만 원 이상으로 급등했던 그 영향. 그러니까 이제 개미들이 이제 굉장히 종군당이나 이런 종목보다 굉장히 많이 신품 계약에 이제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있겠죠. 관심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신품 계약에 좀 이보다 높은 가격에 이제 좀 물려 있는 분들이 좀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아마 추매를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사실은 그 임상 이상 종료했다는 뉴스 가지고 이렇게 오를 그런 이슈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이거 이제 그 새로 신규로 들어가실 분이라면은 뭐 이렇게 좀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렇게 상승 흐름, 이게 그런 뉴스를 통해 이렇게 갑자기 상승할 때 이거보다 더 높은 가격에 이제 물려 있는 분들이 이런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물타기를 급격하게 해 가지고 이제 평단가 낮춰서 이제 뭐 좀 손실을 줄여서 털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런 부분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접근은 조심하게 해야 돼요. 뭐 이상 결과가 좋게 나왔다 이랬다면 이제 저는 이제 뭐 이 정도 가격 상승은 이해는 합니다만, 뭐 그거 말고 다른 뭐 특별한 뭐 이슈가 없잖아요. 그죠? 네. 임상 이상 피험자 추적 관찰 종료. 네. 이 뉴스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올랐다는 거는 좀 선뜻 좀 수긍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네요. 아이고, 또 욕먹겠다, 신풍제약 주주들한테. 자, 이제 OCI도 이제 오늘 좀 좋은 재료가 났죠. 이제 미중 간의 이제 어떤 갈등, 이 때문에 이제 반사 이익을 보는 게 OCI인데, 뭐 여기 보시면은 미 태양광 수요 중국 제재 폴리실리콘 값이 6년 내 최고다.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미국이 그 이제 폴리실리콘을 많이 만들어내는 데가 이제 저기 신장 위구르 중국에 거기인데, 거기 있는 제품들을 서방 국가들이 이제 태양광 그쪽에 이제 폴리실리콘 이제 거기를 중국 거를 안 사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OCI 같은 종목들이 많이 이제 수요가 몰릴 것인데, 근데 이제 그런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그 폴리실리콘이 굉장히 좀 공급이 딸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가격이
6년 내 최고 정도로 이제 급등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영향으로 OCI가 좀 흐름이 좀 좋았죠, 그죠? 흐름이 보시면 이제 차트를 보시면 좀 좋은 편이단 말이죠. 거기다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같이 반영이 돼가지고 1분기 경영 실적 발표 뭐 4월 28일 날 한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때까지 아마 이제 그 OCI가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반도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반도체 그 때문에 소부장들이 반도체 이제 생산업체 말고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좀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그다음 반면에 이제 오늘 그 전기차 배터리는 그 완제품 만드는 업체는 물론이고 소부장 업체들도 흐름이 좋지 못했어요. 완제품 만드는 데는 오늘 뭐 전부 다 이제 3인방 모두 이제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이 소부장 종목들도 이제 뭐 일진 머티리얼 뭐 에코프로비온 정도만 상승하고 나머지들은 쭉 빠졌어요. 자, 시젠이 오늘 또 한 5% 정도 올랐는데요. 이거 실적 기대감 때문에 이제 실적 장세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의 모멘텀들이 지난주에 모멘텀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이제 좀 상승을 계속 크게 폭등했단 말이죠. 한 8만 원, 7, 8만 원 정도.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그 실적 기대감이 또 이제 작용해가지고 지금 20만 원에 이제 다시 복귀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 재확산되는 게 1등 공신이죠. 1등 공신. 네, 1등 공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운이 좋은 업체예요. 자, 그 다음에 네, CS 윈드도 이제 역시 실적이죠. 그죠? 실적하고 향후의 매출 기대감.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어떤 글로벌 시장의 어떤 ESG 경영에 기반한 어떤 그리고 또 환경 그 테마가 또 작용해가지고 이 해상 풍력이 굉장히 좀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CS 윈드 해상 풍력기를 만드는 CS 윈드가 좀 그 실적이 기대되고 이번에 또 1분기 실적도 좋게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좀 최근에 굉장히 좀 흐름이 좋죠. 네, 72,000원부터 4월 5일 날 시작해가지고 쭉 올라가고 지금 86,000원까지 지금 치고 올라왔습니다. 휴젤 또 이제 역시 지속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보톨리움 톡신 이제 국내 1위 업체로서 이제 실적도 기대되고 있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 업체도 모멘텀을 계속 좋은 모멘텀을 만들어내고 있죠. 뭐 중국에 지사도 설립하고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미국에서 골프 대회 이제 그 주관사로 이제 참여한다 이래가지고 그 뉴스도 나오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젤도 이제 최근 보면 이제 좀 흐름이 좀 양호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제 20만 원 언저리까지 다시 이제 올라왔어요. 자, 실트리온 3인방은 이제 미국에 그 코로나 키트가 긴급 사용 승인이 됐죠. 여기 보시면은 네. 코로나19 신속 진단 키트 미국 FDA 긴급 사용 승인 셀트리온하고 이제 휴마시스 맞죠? 네, 휴마시스하고 공동 개발한 키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뉴스 때문에 오늘 소폭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자,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종목인 TCK 같은 것도 이제 그 미국이 이제 반도체 반도체 공장을 이제 굉장히 많이 지으려고 하면서 이제 그 미국의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하고의 어떤 그 공급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TCK가 최근에 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18만 6천 원 있던 종목이 최근 한 6, 7거래일 동안 연속으로 상승해가지고 21만 8,500원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SDI, 배터리 3인방 오늘 모두 하락했고요. 5G 종목들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투자, 통신의 5G 통신망 구축에 대한 투자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점점 조금씩 이제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그 최근 들어서 좀 한 1, 2주 동안 지속적으로 좀 좋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포스코네. 포스코도 이제 뭐 그 중국 그 철강 그 중국이 이제 그 철강 산업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 그런 발언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철강 생산량을 줄이겠다. 뭐 이런 이제 발언들을 했단 말이죠. 입장을 냈단 말이죠. 중국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 철강업체들부터 수요가 이제 줄어들지가 않아요. 줄어들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그 철광석 가격이 굉장히 급등하고 이제 이런 영향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업체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좋은 영향을 받아서 좀 지금 포스코가 지금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그 철강 완제품들을 이제 좀 공급을 이제 줄이는 거죠. 줄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업체들이 옛날에 사실 우리나라가 중국 철강업들이 가격으로 막 밀어붙여 가지고 지금 가격이 많이 다운됐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많이 타격을 입었었는데 이제 중국이 이제 이런 자기네 철강 산업에 대해서 더 이상 지원을 안 해주고 또 철강 또 이제 생산량도 줄이겠다 뭐 이런 입장을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피 같은 아니 포스코 같은 종목들이 좀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런 관련된 뉴스가 나와 있는데 중국 감산 효과 벌써 끝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감산해가 한다는 소식이 나올 때 이제 급등했단 말이죠. 우리나라 철강 업종들이. 근데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생산량을 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철광석 공급이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원활하게 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광석 값이 다시 이제 최고점을 찍고 뭐 이러면 당연히 철광석 값도 올라가겠죠. 철광 그 제품 값도 그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우리나라가 업체들이 좀 수혜를 보긴 하는 것 같아요. 뭐 현대제철도 그렇고 동국제강도 그렇고. 자, 그다음에 이제 해성 DS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요게 오늘뿐이 아니죠. 네, 그 3일 전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하고 있는데 요건 이제 차량용 반도체 그 소부장 업체인데 이제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이제 상장되어 있는 업체 중에서는 뭐 거의 그 차량용 반도체 관련돼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어떤 뭐랄까 공급이 많이 딸려가지고 그것을 좀 많이 이제 뭐랄까 좀 그 생산량을 많이 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감 같은 게 좀 작용을 해서 오늘 한 7% 정도 상승을 한 것 같아요. 자, 펄어비스는 뭐 사막 시리즈 내는 그 게임주죠. 오늘 소폭 상승했고요. 덕산네오록스는 OLED 관련 업체고요. 녹십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모더나 관련된 재료로 녹십자 랩스라고 같이 녹십자 그룹주들이 좀 동반 상승을 한 것 같고요. 요 뭐 반도체 소부장은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그 반도체 그 호재 때문에 지금 다 상승했어요. YIK, SNS텍도 그렇고 DB하이텍도 그렇고요. 자, 한솔케미칼 또 이제 오늘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한솔케미칼이 이제 여러 가지 벌이고 있는 사업들이 전부 다 실적이 좀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뭐 한솔케미칼 탐방 로트 이래가지고 하나금융투자에서 아마 탐방을 갔다 왔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반도체용 과산화수소 매출에서 이제 공급 효과가 이제 신규 라인에 대한 공급 효과가 반영되고, 그러면 라텍스 가격이 이제 상승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증설 효과, 그 다음에 뭐 실적 성장을 주도하는 공정 소재 이래가지고 뭐 QD, 뭐 프리커서, 배터리용 소재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골고루 성장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금년에 한 2,600억 정도의 매출이 기대된다. 이제 이런 리포터를 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 금년 전체 이제 그 실적 추적은 매출 한 7천억에 영업이익 한 1,800억 정도, 그 정도로 이제 추정을 했는데 이제 갔다 오고 난 뒤에 그것을 이제 조금 상향 조정을 했어요. 7,500억에 영업이익 2,200억 정도로. 네, 소폭 한 좀
상승 상향 조정을 하면서 이제 좀 기대감이 반영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이 조금 오늘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종목도 사실은 뭐 흐름이 좋죠. 네, 흐름이 좋았고 너무 쭉 올랐죠. 그래서 이제 뭐 공매도에 또 이제 타겟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이제 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상승세 보시면 이제 뭐 알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뭐 하이브 뭐 요 밑에 이제 일단 하이브 전에 요 밑에 뭐 이제 뭐 컨텐츠 업체 그다음에 뭐 연예 기획사 그다음에 뭐 여행사 뭐 항공주 다 떨어졌고요. 네. 네, 하이브, 네, 하이브는 여전히 뭐, 여전히 여러분들 뭐,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조심하라고. 잘못하면 꼭, 개미들 그 고점에 다 물량 넘겨받아서 이제 꼭지 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제 예측에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이래 보시면은, 뭐, 주가를 20만원대 후반까지 끌어올리면서, 이 하이브에 관련된 좋은 리포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뭐 하이트 뭐 잘한다. 하이트 짱 막 하이브 짱 막 이러면서 굉장히 칭찬한 섞인 종목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뭐 그러면서 막 그 주가가 엄청 이제 기관하고 끌어올렸단 말이죠. 외국인하고. 외국인보다는 기관이 많이 끌어올렸죠. 그죠? 집중적으로 끌어올려가지고 20한 7만원, 8만원까지 끌어올렸어요. 이제 그 보예수 물량 풀리기 직전까지. 그러면서 이제 보호예수 물량 풀리기 한 2, 3일 전에 이제 그때부터 매도가 들어가가지고 27만원대죠, 주가가. 개미들이 그때부터 떠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기관들이 계속 끌어올려가지고 주가가 한 15만원대 있던 게 막 20만원 중반까지 막 치고 올라가니까 계속 개미들이 하다가 추격 매수를 한 거죠, 뒤늦게. 추격 매수를 딱 하니까 이제 그냥 기관들이 이제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뭐 기관들이 뭐 이제 27만 3천원부터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이 이제 던지기 시작한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네, 던지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쭉쭉 다 떠넘긴 거예요, 개미들한테. 그죠? 네, 개미들한테 다 떠넘긴 거예요. 요때까지 27만원대, 27만 3천까지 끌어올렸다가 외국인하고, 그죠? 여러분 보이시죠? 그냥.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다 팔아넘긴 거예요. 자, 팔아넘겨가지고 이제 보호예수 물량 풀리는 날에 어땠나요? 또 샀어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자, 요때 산 건 왜 샀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전략이에요. 증자했죠. 얘네가 증자했잖아요. 그죠? 근데 요때 물량을 가지고 있어야지 증자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죠? 뭐 증자 물량은 이거보다 또 지금 현재 가격보다 더 쌀 거 아니에요. 그죠? 싸게. 자, 싸게 이제 그 물량 받고 그 다음날부터 또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틀 연속으로. 10만 주. 또 개인이 다 받아가요. 자,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거 완전히 지금,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뭐 어떤 모멘텀이 발생, 그러니까 주가라는 건 모르거든요. 사실 하이브가 나중에 또 내일이라도 당장 뭐 어떤 특급 호재를 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오늘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완전히 노란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개미들이. 그죠? 네. 개미들이 완전히 노란한 거단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뭐 항상 그 어떤 그 한 번 더 분석을 해보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제 27만 몇 대부터 이제 샀던 분들은 지금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근데 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하이브가 그동안에 이제 뉴스라고 나온 이제 호재라고 나온 것들을 봤을 때 하이브가 이 정도까지 오를 만큼 그런 정도의 어떤 뉴스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거 뉴스 또 우려먹고 또 이렇게 또 재탕해먹고 막 계속 이런 것밖에 아닙니다. 뭐 사실은 뭐 최근에 나온 것도 보면 이제 우리 뭐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다 이래가지고 맨 처음에 상장하기 직전에 나왔던 그런 뉴스. 그다음에 뭐 미국에 이제 그 연예기획사 인수한 거, 음반사 인수한 거, 뭐 이탁한가요? 뭐 그거
또 인수한고도 뭐 사실은 이렇게 뭐 굉장히 뭐 특급 호재라고 하기에는 조금 제가 제 판단은 그랬어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굉장히 많이 띄웠죠, 언론에서. 그죠? 뭐 이 처음에 상장할 때도 언론에서 엄청 띄웠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언론에서 엄청 띄우는 거 보고 이제 뛰어든 첫날 뛰어든 개미들은 아주 뭐 30만 원대 잡았죠. 그죠? 네. 자, 뭐 제가 뭐 하이브에 억하 감정이 있어서 이런 건 아니지만 이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기관, 개인은 서로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투자 주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믿어서는 안 돼요.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되고, 자기 혼자 이제 개인이 내가 투자를 하려면은 그 투자하려는 종목과 관련된 모든 가능한 내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얻어가지고 이걸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고, 막 언론에서 아무리 띄워도 그거를 그래? 그렇구나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덥석덥석 물 게 아니라 그거를 분석을 좀 해보고, 고개가 끄덕여진다. 이게, 그렇네. 이렇게 고개가 끄덕여진다. 이런 경우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뭐 주변에서 아무리 막 이렇게 분위기 잡고 풍악을 막 울린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휩쓸려서, 이제 이 매수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그죠? 네. 자, 뭐 하여간 뭐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설명을 다 마쳤어요. 자, 이게 이제 수급이 지금 풀리지는 않았어요. 그죠? 이제 여기서 이제 작년에 사실은 코로나 폭락 이후에 수급 장세를, 유동성 장세를 만들어낸 거는 외국인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고, 외국인은 맞을 수도 있겠다. 유동성이니까. 근데 외국인은 그냥 좀 중심을 잡아주는, 흔들릴 때마다 이제 지수를 점핑시키는 역할을 했죠. 이제 기관이 좀 발목을 잡을 때마다 그거를 딱 치고 이제 점핑하는 이런 역할들을, 이제 기폭제 역할들을 한 게 이제 외국인들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유동성 장세를 통해 가지고 지수를 계속 끌어올린 거는 결국은 개미들이란 말이죠. 개미들. 근데 지금 개미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는 개미들이 다시 왕창 돌아오지 않는 한은 힘들어요, 사실은. 미국 금리 인하, 저금리로 인해서 들어온 외국인 자금들도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종목 장세로 당분간 가야 될 수밖에 없는데, 특별한 대단한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는 한은. 자, 그렇기 때문에 더욱 종목을 고르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은 이제 실적 장세, 이제 아마 이제 조만간 곧 실적들이, 이제 물론 이미 실적을 발표한 업체들도 있죠. 큰 업체들, 뭐 LG전자라든가 뭐 삼성 이런데. 이제 그 외에 이제 뭐 중견 업체들도 이제 실적이 계속 나올 거예요. 나오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미리 뉴스를 막 뒤져가지고 좀 실적이 많이 좋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종목들을 이제 먼저 뛰어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주도 산업에 대해서 어떤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업체들, 그런 종목들을 골라가지고 투자를 하시면은 좀 더 나은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월요일장 마감 시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